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사실 대한민국 하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 그리고 향후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반중의 정서가 더 커져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요, 중국 공산당 해커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라고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한국 선관위와 조금 유사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미한 동맹의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보 조작에 맞서서 동맹국인 한국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고 미국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는 중국을 뒷배로 두고 있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곧 전체주의 사회국가로 가는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국민들이 더욱 응집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고 지지율은 40%를 돌파하면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을 의심케 한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의 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 그러니까 중국 짱깨들에게 정치 행사 참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진짜 윤석열 탄핵을 찬성한다라고 그 중국 말하고 있던 사람들 진짜 중국인이었다라는 거. 이 반미 정서를 고조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흥을 돋구는 것이 누구? 중국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정과사법 이재명이 언제까지 버틸까 궁금하고요. 또 민주당은 그 선수 교체 없이 이재명의 똥꼬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언제까지 그럴지 궁금한데요.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하는 일론 머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을 팔로우하고 12월에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The people vote for major government reform.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을 위한 비상개혁 지지한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이미 일론 머스크는 좌파 행보는 공산당의 리브랜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 세계 좌파 축출 바람에 힘을 실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식이 지금 2주가 안 남았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패싱이 됐고 그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은 거센 폭풍이 한번 쓸고 갈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만지작 먼지작 거린다는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대한민국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중국의 세력이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느낌 아닌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가요, 이달 초입니다. 중국 공산당 국가가 지원하는 이 해커들 조직이 미국의 자사 시스템에 침입해가지고 직원들의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일부 비밀 등급이 아닌 문서에 접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재무부가 의회에 발송한 통지 서한에서 대규모 사이버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게 주목해볼 만한 거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해커들이 미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벌린 대규모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커 조직이 또 동원돼 가지고 미국 시스템을 침입했다라는 거 중국의 도발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르게 해석해보면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전에 뭔가 다 한번 해보자, 바이든 정부가 조금 쉬웠으니까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백악관은 중국 측 해커들이 최소 8개 미국 통신사를 해킹했다. 그리고 고위 당국자 그리고 정치인들의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요, FBI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해서 이번 해킹 사건의 영향을 조사 중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이러한 혐의에 근거가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말은 거의 거짓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진실을 말한 적은 없죠. 자, 이번 해킹 사건은 중국 공산당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위협의 행위가 있었다. 제3자 서비스 제공 업체의 보안 키를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했다라고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서비스는 비욘드 트러스트라는 원격 기술 지원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이후 해당 서비스를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했다. 미국 재무부는 구체적인 문서 내용이나 해커들이 접근한 시스템의 기밀성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요, 이번 해킹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모든 형태의 해킹을 일관되게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최근 중국과 관련된 일련의 해킹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게 중국이 해킹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연속적으로 계속 고급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재무부가 밝힌 거는 계속 고급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감시하는 재무부의 민감한 정보가 표적이 되었다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30일 이내에 추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가 나올 겁니다. 미국 폭스뉴스도 이미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나빠지면 중국과 북한 이 영내 주도권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의 상황이 나빠진다라면 좌파의 득세, 그 좌파가 지금 자유진영의 우파를 지금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특검 남발, 탄핵 남발하고 있는 거, 여기가 문제가 되면 이제 민주당 좌파 세력들과 함께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이 이 주도권을 잡고 뭔가 펼쳐낼 것이다 라는 거.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CPAC 코리아 행사에서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미국의 동북아 정세 전문가 고든창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재무부가 해킹한 것과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외부의 침투 이런 것들이 같은 글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중국 공산당이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부정선거가 자행될 것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이미 이제 거기에 물들었고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자교모죠. 중국 공산당을 향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선거를 통한 정치 개입, 댓글 부대 동원 등 여론 조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함께 친중 행보를 하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중국 공산당이 입법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펼쳐낸다든지 그게 가능합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죠. 공산당의 가장 우두머리 누구입니까?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이 법을 만들고 시진핑이 법을 평가하는 법위의 시진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중 연맹을 맺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법이 없는 나라가, 그러니까 곧 시진핑의 말이 법인 나라에서 공산당은 그냥 공산당이죠.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중국의 공산당과 연맹을 맺는다라는 거는 국회가 중국 아가리에 들어갔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고, 거기에 30명 가까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다라는 게 고리
띵하다라는 거죠.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이 땅의 친중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기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일침을 날렸습니다. 최근 수년간 캐나다에서는요, 2019년, 2021년 두 번의 총선에 직접적으로 이 중국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최소 11명 정도 친중 자유당 후보를 지원한 것, 물질적으로 지원한 것이 들통이 나기도 했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정말 청정국가야 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보이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이제 금지령을 내렸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100여 명이 102명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연맹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친중의 세력에 의심이 가는 이준석, 한동훈 많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선거 개입, 공산당의 이 침투가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선거 과정을 왜곡하겠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쉐쉐하는 것들 입법부에 꽂아 놓으면 뭐 공산당화되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입법을 펼쳐낼 거고,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양곡법, 방송장악법 이런 것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선거를 조작한다. 그래서 뭐 90명이 수원에 연수원에 들어와서 몇 날 며칠 있다 갔다. 그런데 이제 머물렀던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4.15 총선 때 기간에 맞춰서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증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지금 이번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원했던 건 이 부정의 세력을 찾아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전 세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의회 보고서조차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함이었다라고 펼쳐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어둠 속에 이런 부정의 세력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한파 뒤집어지겠죠. 대한민국 리자이밍부터 쏟아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25년 전부터 서방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제한 전쟁인 초한전, 그러니까 방법이고 뭐고 없다, 그냥 이기면 장땡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초한전을 벌여왔고, 대한민국은 전혀 알지도 못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초한전의 전쟁터가 되었고, 이미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봐야 되겠고, 마지막 국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 반대와 집회, 그리고 공수처 나부랭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저렇게 발악하는 상황, 이것을 지금 서방 세계에서 지켜보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까 고심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 중국 공산당이 문화 전쟁에서 문화적 침투에 가장 앞장섰던 게 공자학원입니다. 공자학원. 트럼프 일기 때 이 미국 내에 들어와 있던 이 공자학원이 스파이를 양성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공자학원을 다 폐쇄하고, 바이든 정부까지도 폐쇄해서 바이든 정부 마지막에 한 5개 정도 남았나? 그래서 이들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살아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요, 중국 자체, 중국 피 한 방울만 튀어도 스파이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반중 정서가 꽤나 크죠. 대한민국은 너무 우습게도 이 문화전쟁을 할 때 대한민국의 1호, 공자학원 1호가 가장 그 중심,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들어섰다라는 거. 이때 이 공자학원을 받아들인 대통령이 누구냐?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얼추 25년 전에 시작된 게 어느 정도로 지금 물을 들였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실 거고, 이 미국의 공자학원이 하버드에 들어왔을 때 이준석이 이 중국
초급, 중급, 고급 과정, 공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엄청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은요, 이 중국의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국가 정책을 펼쳐내는 곳들, 그 다음에 권력자들이 머무는 곳들에는 이미 많이 물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요, 우리나라에게 천년의 적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여러분들이 북한의 만행만 기억을 하는데요. 중국 인민군의 만행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치욕을 줬던 그 시기를 보면 중국이 100년 이상을 지배해 왔다라는 것이죠. 자, 한중의원연맹에 가입한 정신 나간 102명의 국회의원들은 즉각 중국으로 귀화를 하든지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이게 맞다라는 거죠. 친중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국가 반란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너네들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력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물이 튀었든 중국 돈을 잡쌌든 이 중국의 사상 교육에 물들어 있는 이 사법부, 입법부, 좌파리 판사들 등등등 깊숙하게 반성하고 자숙하고 중국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윤석열 하나 지키자 이게 아니라 체제 전쟁의 위기 속에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북한과 중국의 아가리에 넣느냐 그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치열하고 보수가 뭉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국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실시를 외치는 예비방제비 이재명이 일으킨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혼란 그리고 내란 이거를 멈추게 하는 건 사법부가 이재명을 깜빵 보내면 끝낼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